수학 익힘책 1번 문제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25파이를 2n파이 플러스 세타꼴로 나타낼 때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였죠.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2n파이라는 건 2n파이 2파이의 정수배라는 얘기죠. 2파이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한 바퀴 돌고 남은 바퀴 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세타는 중요한 게 0과 2파이, 마이너스가 아닌 0과 2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25파이가 과연 2파이가 몇 번 뒤로 돌아가, 마이너스 2파이도 2파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를 몇 번 돌렸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은 4분의 8파이가 2파이니까 4분의 8파이 배수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4분의 8파이, 4분의 16파이, 4분의 24파이 넘어가죠. 4분의 32파이까지 가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2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4분의 24파이가 되면 안 됩니다. 4분의 24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4분의 32파이까지 돌린 다음에 남은 거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8파이가 되니까, 따라서 n은 어떻게 되겠죠? n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세타는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타가 0과 2파이, 음수가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문제 풀기 바랍니다. 수학 익힘책 2번 풀겠습니다. 예.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고, 그다음 중심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넓이를 유지하면서 반지름의 길이를 10% 늘렸을 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 되어 있죠. 그럼 우선은 부채꼴의 넓이를 우선은 알아야 되겠죠. 넓이 공식 어떻게 되죠? S,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L 이런 게 있죠. R은 반지름, L은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를 언급 없으니까 이 공식보다도 2분의 1에 R제곱 세타, 이런 공식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나왔으니까 R 세타에 관한 식을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문제는 뭐냐, 부채꼴의 넓이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유지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대로 변동이 없다, 이런 거죠.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뭘 늘렸다고 했어요? 반지름 R을 10% 늘렸다고 했습니다. 10% 늘렸다는 거는 몇 배가 됐다는 거죠? 1.1배가 됐다는 얘기죠. 1.1배가 됐을 때 변동이 없어야 되고 R은 1.1배가 됐고, 그럼 세타를 어떻게 조정해야지만 이게 변동이 없게끔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다시 보면 요 말은 제곱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1.1배가 됐지만 이 전체 값은 몇 배가 증가했죠? 1.1의 제곱배. 다시 말하면 1.21배가 증가한 거죠. 21배가. 그럼 2.21배를 이 세타가 이거를 상쇄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1.21배 분의 1, 요 세타가 돼야지만 요거 이게 약분돼 가지고 R제곱 세타 이게 변동이 없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세타의 몇 배? 1.21배 분의 1.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121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세타는 처음에 몇 배가 돼야 되냐? 처음에 121분의 100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수에 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한번 몇 배가 되느냐, 10% 늘렸을 때 1.1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또는 넓이가 유지됐다, 변동이 없을 때 R은 변화되고 세타가 그럼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당연히 변동이 없으면 R이 증가되면 세타는 감소가 돼야 되겠죠. 이 감소를 뜻하는 거겠죠. 121, 100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예. 각 세타가 2, 3분면이고 코사인 세타가 이러할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푸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좀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배웠던 그 상함수를 배웠던 그 삼각형을 소환하는 겁니다. 이 삼각형이죠.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이 삼각형을 소환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세타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13분의 5만 봅시다. 13이고 여기가 5라면, 즉 빗변이 13이고 밑면이 5라면 높이가 12인 직각삼각형이 되고 코사인 세타는 바로 13분의 5가 되겠죠. 이러할 때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5분의 12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할 게 바로 부호입니다. 이 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인 그런 사분면이죠. 그래서 코사인도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같은 이유로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서 정말로 이 삼각형이 5와 12와 13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5와 12와 13이 아니라 그것의 배수겠죠. 5K와 12K와 13K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왜 자신 있게 5분의 10이라고 썼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5K와 12K라고 한들 이 K들이 송송, 즉 약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있게 K를 없애고 그냥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삼각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익힘책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예, 4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이고 세타 0과 2분의 파이 이 범위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요런 관계식을 성립한다.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된 거죠. 코사인 세타 값은 0에서 2분의 파이일 때 양수인가요 염수인가요? 그렇죠.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니까 이걸 잘 착안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은 이거 분수 분모가 서로 다르죠. 분모 통일시켜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다가는 사인 세타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위아래 곱하면 되겠죠. 그럼 곱하면 분모는 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 이거 곱하면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제곱 여기 제곱 들어가 있죠. 제곱 1이죠. 1이고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2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 1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써주면 이거는 2로 끄집어내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약분되겠네요. 약분되니까 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게. 그럼 사인 세타분의 2가 4가 되니까 사인 세타 얼마 돼야 되죠?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2분의 1이다. 그럼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죠? 코사인 세타 그 유명한 공식 있죠. 뭐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1. 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4분의 1이 될 것이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요거는 4분의 3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서 조건이 주어졌죠. 다시 말하면 세타는 0과 2분의 파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양수를 취급해줘야죠. 양수 그렇죠? 양수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양수만 취급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왜 그렇다고요? 세타가 어디서 어디 범위 0서부터 2분의 파이니까 이렇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5번은 우리 코사인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이런 것에서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얘를 좀 크게 넓혀 봅시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 이건 y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플러스 3도 y축으로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거는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죠.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x 앞에 있는 이 2라고 하는 것만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코사인에 대한 코사인의 원래 주기가 뭡니까? 2파이죠. 그 2파이를 이 2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죠? 이 2를 바로 그렇습니다. 분모에 내려서 즉 나누라고 했죠.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코사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취하면 원래 보세요. 원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거예요. 원래 최대값과 최소값은 코사인 함수는 1이고 마이너스 1이 최대와 최소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들 1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그대로 1과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 최대와 최소는 3씩 더해지겠죠. 그래서 최대가 4고 최소가 2가 되는 겁니다. 일단 1번, 2번, 3번은 다 맞았어요. 그러면 4번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잠깐 지워 볼게요. 자, 4번을 풀기 위해서 그래프에다가 x 값에다가 0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0을 넣으면 이 x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바로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1 플러스 3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3이 그대로 와서.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y값이 바로 2가 아니라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겠죠. 그럼 5번은 맞다는 소리인데 왜 맞는지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y는 마이너스 코사인 2x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함수를요.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함수를 쓸 때 2로 묶어 보겠습니다. 2로 묶으면 x는 그대로 오겠지만 파이는 마이너스 파이가 아니라 2분의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플러스 3은 그대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함수는 당연히 어떤 함수가 이동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y는 마이너스 코사인 2x라고 하는 함수가 평행 이동을 했겠지. 그죠? 평행 이동을 할 때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그리고 y축으로 여기 있는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번도 맞는 풀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5번 풀이였고요. 우리 다음 문제로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번 펴주세요. 자, 6번은 sin x를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일단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sin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파이만큼 이동했다는 건 파이가 어딥니까? 여기가 파이죠. 시작점이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치는 그런 함수가 사실 마이너스 무한에서 시작하겠지만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파이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함수는 어떻습니까? 바로 원래의 사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y는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y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sin x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y는 마이너스 sin x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y는 마이너스 sin x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일단 y는 마이너스 sin x를 그려볼 겁니다. 잠깐만요. 마이너스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니까 내려가던 것이 올라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간다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sin x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해봤자 y는 마이너스 sin x가 그대로 이어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주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x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 절대값이 붙느냐 안 붙느냐 이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1번 문제 봅시다. 좀 크게 해볼까요? 네, 1번 문제는 sin x가 절대값이 붙었어요. 이 주기는 원래 보세요. 이 주기는 원래 sin x가 2파이인데 절대값을 붙이면 sin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2를 나누라고 했죠.
2를 나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돼서 그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볼게요. 원래 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렸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가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이 음수의 값이 양수로 변환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이 음수의 값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주기가 0에서 시작해서 이 파이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주기가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죠. 코사인도 y는 코사인 x의 절대값도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인데 그것을 2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탄젠트 x는 잘 알고 있죠. 주기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파이입니다. 그럼 코사인의 절대값 x 한번 봅시다. 이거는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볼 게 아니에요. 보세요. 코사인 x는 어떤 함수냐면요. 보세요. y는 코사인 x는 어디 축이 대칭? 그렇죠. y축 대칭인 거죠.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건 fx와 f의 마이너스 x가 같은 함수를 y축 대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사인 x에 바로 x를 넣던 마이너스 x를 넣던 상관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상관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건 신경 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사인의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코사인 x와 같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x의 그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sin ex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sin x 보세요. 여기서 sin x의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이 x 앞에 있는 2를 나눠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주기는 파이가 됩니다. 나머지 주기는 전부 다 파이고 4번 보기만 주기가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좀 먼저 볼 게 주기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사인은 이런 함수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함수값이 1이 되면 끝나는 함수잖아요. 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기를 시작하는 부분을 이 2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물음표에서 이 사이의 값이 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볼 겁니다. 0에서 시작해서요. 0에서 시작해서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처음으로 다시 나오는 그 지점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다가 처음으로 다시 나오는 이 4라고 하는 이놈이 주기값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0에서 4까지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주기는 4였습니다. 그러면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죠. 그걸 뭘로 나누면 4가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알파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거는 넘기면 4분의 2파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알파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B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B 자리에 그렇습니다. B가 바로 2분의 1인 거죠. 즉 B가 2분의 1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 4라고 하는 거는 2파이 분의 나눌 때 B를 나누겠죠. B를 나누는데 B가 바로 B파이를 나누는 거죠. 미안합니다. B파이를 나누는 건데 B파이가 2분의 1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뭘 알아낼 거냐면 A와 C를 한번 알아봅시다. A를 알기 위해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야겠죠. 근데 보세요. A가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대값과 최대값을 이 한자로 이렇게 쓸게요. 최소값의 차이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2A인데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2가 나오겠죠. 근데 잘 알다시피 최대값은 3입니다. 그래서 C가 뭐가 되겠습니까? C는 A가 2니까 2 플러스 C를 했을 때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C는 1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A는 2이고 B는 2분의 1이고 C는 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아이 김치의 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는 문제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문제죠. 각변환 공식이죠.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표현하면 되겠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어떻게 되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니까 사인이 뭘로 바뀌죠? 코사인으로 바뀌고 이건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 2분의 파이 합쳐서 90도니까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이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렇죠. 사인 세타와 같은 거죠. 사인 세타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어떻게 되죠? 파이 플러스 세니까 이게 사인으로 바뀌겠죠. 사인으로 바뀌고 요게 마이너스 세타로 되겠죠.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은 마이너스 세타 끄집어내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 이건 뭐죠? 이거는 코사인은 마이너스 끄집어 나오고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답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의 풀이는 선생님이 그냥 대충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공식화 시켜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혹시 모르는 부분 있으면 앞부분 다시 한번 설명 들으면서 교재 보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수학의 김책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삼각형 ABC에 대한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으로 냈죠. 삼각형 ABC 나왔습니다. 삼각형 ABC. 근데 각에 대한 표현이죠. 그럼 생각해야 될 게 뭐죠? 각 A와 각 B와 각 C를 합친 게 몇 도다? 180도다. 그렇죠. 180도는 중학생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죠? 파이. 그렇게 했어요. ABC는 파이다. 이 사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억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문제. 코사인 2분의 B 플러스 C는 뭐냐? B 플러스 C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다시 쓰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우리 각변환 공식 알고 있죠.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어떻게 되죠? 사인 2분의 A로 바뀌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죠. 틀렸고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사인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라고 쓸 수 있죠. 그럼 파이 마이너스 C니까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렇죠. 파이니까 사인 C와 같은 거죠. 사인 C와 같은 거니까 요게 사인 C니까 사인 C에다 사인 C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사인 2사인 C가 되겠죠. 이것도 틀린 게 되겠죠.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탄젠트 B 플러스 C가 뭐가 되느냐 물어봤죠. 그럼 B 플러스 C는 뭐라고 쓸 수 있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고 탄젠트 각변환 성질에 의해서 파이는 탄젠트로 그대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죠. 마이너스 탄젠트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탄젠트 A 마이너스 탄젠트 A니까 0 맞죠. 그런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틀렸고 디귿이 맞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삼각형 ABC라고 나왔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파이라고 쓸 수 있느냐라는 것과 각변환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각변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의 김책 1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시험 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0인 반지름이 1인 4분원의 호 PQ를 구등분하는 점을 차례로 P1, P2, P8이라고 하자. 이때 각 수선의 발을 OP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 Q1, Q2, Q8이라고 할 때 각 길이의 제곱을 다 더하시오 이런 문제였죠.
이런 문제는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차근차근히 따라가면 어떤 규칙성이 보일 겁니다. 그 규칙성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겁먹지 말고 꼭 극복해내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구등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등분. 몇 도를? 90도를 구등분한다는 얘기는 90도를 구등분한다는 얘기는 하나당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당 한 개당 10도씩 증가한다는 거죠. 10도씩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한 각도가 10도다 이런 얘기죠. 10도다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Q1, OQ1, 이 OQ1 얘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OQ1을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중심이고 여기가 P1이고 여기 Q1이죠. 여기가 20도고 여기 10도고 그 다음 여기가 반지름 1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OQ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OQ1은 그렇죠. 코사인 10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코사인 10도 요건 뭐죠? 요거는 사인 10도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O, P2, Q2라고 논다면 이게 몇 도죠? 아까 한 칸에 10도였다니까 그렇죠. 20도가 되겠죠. 반지름은 그대로 1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20도 여기는 사인 20도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된다면 규칙을 찾아냈으니까 OQ1의 제곱 더하기 OQ2의 제곱 쭉쭉쭉 한 다음에 OQ8의 제곱은 한다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코사인 아까 10도였죠. 10도를 제곱하면 두 번째는 코사인 제곱 20도를 제곱하면 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80도를 제곱하면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선생님 근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한 건 공식 알고 있는데 코사인 제곱끼리 더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봐봐요. 코사인 10도의 제곱은 누구랑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사인 제곱 10도랑 있었으면 아주 좋겠죠. 사인 10도의 제곱이랑. 근데 이게 어디 있죠? 그래서 여기 있죠. 코사인 80도의 제곱과 같은 거죠. 왜냐? 사인 10도와 코사인 80도는 서로 같잖아요. 이런 또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변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0도의 코사인 10도의 짝은 코사인 80도가 될 것이고 코사인 20도의 짝은 누구랑 되겠죠? 사인 20도랑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물려 간다면 여기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1, 요게 1. 이게 몇 덩어리 있는 거죠? 4덩어리 있는 거죠. 코사인 40도, 사인 40도까지 가는 거니까. 4덩어리 있으니까 답은 어떻게 되겠죠? 4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이 등분된 각도와 그다음에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타내서 코사인과 사인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y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는 한 문자로 변경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겁니다. 코사인을 좀 쉽게 C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리고 사인을 코사인 x를 C라고 두고 사인 x를 S라고 둘게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냐면 C제곱 빼기 S 플러스 1이 되는데 잘 알다시피 C제곱, 즉 코사인 제곱은 1에서 사인 제곱을 뺀 거죠. 여기서 S 플러스 1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S 제곱 마이너스 S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 잠깐만요. 자, 이것의 뭐를 구한다? 최대와 최소를 구한다. 이기 때문에 우리 1학년 때 했던 그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서 S제곱 더하기 S를 한 다음에 이 2는 그대로 둘 겁니다. 그리고 이 S의 개수, 즉 1의 반의 제곱을 하겠죠. S의 개수인 1의 반은 뭐다? 2분의 1이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을 더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빼준 거죠. 4분의 1을 빼준 거기 때문에 4분의 1을 더해줘야지 이 등식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완전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S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7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S 즉 sin x가 뭐일 때? 2분의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의 최대값 즉 라지 m은 잠깐만요. 2와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9죠. 미안합니다. 최대값은 4분의 9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최소값은 보세요. 이거를 그려보면, 이 함수를 그려보면요. 여기가 X축입니다. 여기가 Y축이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 sin x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마이너스 1과 1 중에서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더 가깝죠. 그러면 최소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먼 곳인 1에서 최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소라고 하는 m은 s가 언제일 때? s가 1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가 1일 때 m은 s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2분의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9를 하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그렇죠. 0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12번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3번으로 다음에 넘어갈게요.